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역시 육임 기초 지난 시간에 8-1편에서 육임 선봉문 내정비법 중에서 일간과 점시와의 관계,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일간이라는 것은 그날 일진의 기준점이 되는 일간, 사주로 말을 하면 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게 점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전화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시간,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 이게 모든 게 다 점시에 포함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데 문자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자를 물어봤는데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문자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시간 지난 후에 문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마다 약간 좀 다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그 문자의 내용을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 그 사람이 질문한 그 시간 내가 늦게 발견했어도 어떤 사건이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어본 시간.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거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문자를 늦게 보고 발견한 그 시간을 보고 점을 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늦게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물어본 시간, 그러니까 핸드폰에 뭐 카톡이나 문자에 찍혀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륭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생한 시간, 애초에 어떤 일이 질문을 했다든지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게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늦게 본 건 저예요. 제가 늦게 봤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 궁금한 사람, 의뢰인, 내방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은 제가 발견한 시간 그때 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항상 똑같아야 돼요. 제가 발견한 시간, 제가 늦게 보더라도 항상 늦게 봤을 때 그것을 기준점을 잡을 것인지 상대방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요즘은 다 찍혀 있잖아요. 그걸 할 것인지 항상 똑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날은 문자를 보낸 시간으로 보고 어떤 날은 내가 발견한 시간으로 보고 그게 아니고 항상 뭐 똑같이 발견한 시간이 됐든 아니면 보낸 시간이 됐든 그걸 기준점을 하되 저는 상대방이 궁금해해서 물어봤던 그 시간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점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점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은 이제 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하느냐 또 비경겁제가 들어오느냐 재성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극하느냐 설계하느냐 공망이냐 이렇게 해서 따져갖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점시가 나를 생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나 정화의 시간에 점을 쳤는데 목이니까 인시나 묘시가 되겠죠. 그럼 생하는 시간이면 아주 잘 된다. 그런데 비하는 시간, 사시나 오시면 비경겁제잖아요. 그러면 되긴 되지만 비용이 좀 발생한다. 그리고 재성의 시간이니까 신시나 유시에 발생이 되면 뭔가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득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비제는 되긴 되지만 생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 만약에 경금일주 그 경금일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진술충미가 생하는 거니까 진술충미 시간에 오면 더 좋겠죠. 근데 극하는 시간이면 사시나 오시면 화액이 오니까 그 경금을 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공망 시간은 거의 대다수가 8, 90%는 안 된다. 그래서 공망을 유심히 유심에서는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공망이 있으면 반감이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망을 아주 잘 봐야 된다. 사주에서는 공망을 그렇게 비중을 높게 보지 않지만 유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만 알아도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일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지도 있잖아요. 갑자일이라면 자가 일지가 되고 병진일이라고 하면 진이 이제 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점시와 일지와는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것도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왜냐면 이게 내용이 조금 뭐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뭐 잠깐 5분, 10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UQ나 타로 카드, 이것도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주 명리만 공부를 했다. 아니면 자미두수, 구성학 이런 것만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유김을 곁들여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와 점시와의 관계는 일간과 점시와의 관계보다 약간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잘 이해를 하면 일간과 시간과의 관계, 일지와 시간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높아지겠죠.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고려하니까 당연히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갑자일날 유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륭과 이거 갑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유김은 양간과 음간을 뭐 크게 구분하지 않고 오행의 기운 그대로 본다 했습니다. 갑이나 을이나 목이고 병정은 다 화로 보는 거예요. 자, 점시가 일지 오행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미치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간 같은 경우는 생비재, 극설, 공망 이것을 위주로 보지만 지지는 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형충 파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나 형충 파해를 고려해서 기륭을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6인만 공부하시는 분은 합은 어떻게 되고 형충 파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죠. 그래서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합이나 형충파해 이런 것도 다 지금 공부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6인까지 다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셔서 보시면 합은 무엇이고 형충파해는 무엇인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다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주 공부를 내가 하셨다 알고 있어. 그러면 편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갑자일날 유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갑자일은 갑은 목의 일간이고 점시는 유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간은 유금이기 때문에 일간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 입장에서는 관기해서 나를 극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지는 자수 갑자일이니까 자수가 원래 인성입니다. 그런데 자하고 유는 파살이 됩니다. 자유파. 그러면서 기문간살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유 기문간살. 그래서 이 인성인 지지 자수가 원만하게 일간을 생할 수도 없고 시간인 유금이 지지와는 파작용을 하고 또 유금은 일간을 극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서가 문서가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일간을 또 시간이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자일날 유시에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 문서 관련 운이든 아니면 누가 소개를 시켰던 집 문제, 계약 관련 문제든 동업 관련 문제든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파살까지 껴갖고 여자 소개 받으면 일단 깨지게 되고요. 오래 못 가고
또 계약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관계도 깨지게 되고, 왜 자유 파살이 작용하잖아요. 파라는 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유금이 일간을 극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시간을 유금이 극하기 때문에 어떤 승진, 명예 관련 이런 거는 된다 했어요. 그거는 되긴 되지만 역시 자유 파살에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 파살에 작용하지 않고 만약에 갑신일날 유시라 그러면 확실하게 되겠죠. 갑신일날이니까 신유는 뭐 방합이 되고 또 시간과 유금은 같은 기운이고 또 그러면서 일간을 극하니까 훨씬 더 잘 되지만 갑자일날 유시면 되긴 되지만 굉장히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또 회사에 합격한다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간에 대비해서 천을기인일 때 기룡 판단하는 법입니다. 귀인 아시죠? 귀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을기인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이때는 이제 귀인 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무경일 날은 충미가 기인이잖아요. 그래서 갑일날이나 무인날이나 경일날은 축시나 미시에 어떤 일이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 이때는 귀인사, 귀인이라는 것은 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높은 사람 아니면 집안의 어른 그리고 뭐 대통령, 장관 뭐 다 높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직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승진, 명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한테 연락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목국토화, 예를 들어 갑자일 날이면 목국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문제, 여자도 좋은 사람, 나하고 잘 되는 사람. 그런데 경일날이다. 경일날이면 충미는 인성이잖아요. 토생금이니까. 그럼 문서 관련, 명예, 시험 관련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하면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왕상해야 좋은데 수사라는 것은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일단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됩니다. 귀인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귀인인데 일간을 극하는 귀인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정해요, 병유해. 뭐 이렇게 병정하는 해가 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귀인이 타가지고 나를 극한다. 그럼 관직권, 명예 이거는 높은 사람이 나를 뽑아주는 겁니다. 승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관송사는 국가기관에서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관송사 할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병정일날 귀인 시간은 해시, 유시가 귀인인데 해시는 수국화가 되기 때문에 귀인이 나를 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나 명예, 승진 이런 건 높은 사람이 나를 뽑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선거는 내가 당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병점이라든지 관송사는 내가 불리해. 특히 국가기관은 윗사람하고 내가 소송을 붙었어. 그럼 무조건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천천히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점씨가 귀인이 대해서 초전으로 발용되면 소망사나 도모사가 다 성사가 되고 보통 사람이나 관 공직자도 다 같이 길행이 있어 공명이나 구직 모두에서 영화를 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초전, 중전, 말전 나중에 배울 건데 초전이라는 것은 유김에서 어떤 사건이 발단이 돼서 그 일이 앞으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잘 될 거냐 아니 잘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 일단 초전으로 발용하면 잘 된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일이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흘러가는데 초전은 처음에 시작이야. 그러니까 시작에 기인이 탔어. 기인이 타서 날 도와주면 일이 처음에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을기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을기인은 사주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유기임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주하고 다른 점은 유기임은 낮에 친 점에서는 낮기인을 적용하고 밤에 친 점에 대해서는 밤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간무경이 충미인데 낮기는 간미추, 그 다음 무경은 충미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간무경은 충미였잖아요. 그렇지만 낮기는 간미추, 그 다음에 무충미, 경충미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을신자, 기자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병류의 정예유, 신인호, 그 다음에 인묘사, 계사묘 해서 낮기, 밤기로 구분한다. 이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주 명리학 하신 분은 그냥 낮기든 밤기든 구분 안 하지만 유기면 반드시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간미충, 무충미, 경충미, 을신자, 기자신, 병류의 정해요, 신인호, 인묘사, 계사묘. 그래서 천을기는 이제 만민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삼명통해를 지금 이제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은 명리학원에 의하면 하늘의 신인 천왕대제를 섬기는 천상의 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일을 저울로 재서 헤아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을은 덕을 베푸는 최고의 존귀한 신입니다. 그래서 천을기인이 있는 곳에 모든 흉사를 피하고 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천을기인이 최고의 기신이잖아요. 그리고 유김은 낮기와 밤기를 구분하고 기인이 해자축 인유진에 있으면 순행을 하고 사음이 신유술 위에 타고 있으면 역행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인묘진 해자축 이 시간에 천을기인이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고 사음이 신유술 위에 타고 있으면 역행을 한다. 이것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약간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실 때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간다든지 내용이 좀 길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몇 번씩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 공부하신 분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을기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찾아온 시간이 오늘 좀 말이 좀 약간 목이 아파서 그런지 좀 꼬이네요.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걸록의 시간이다. 그러면 걸록이라는 것은 녹은 뭡니까? 우리가 복록, 식록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녹봉. 그래서 유김에서는 녹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주에서도 격을 따질 때 걸록경 따지고 걸록이 좀 있으면 일단 힘이 좋다, 기세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김에서는 녹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때는 직위를 구하는 일이거나 입신사에 관련된 일로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신양명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 직위, 또 내가 출세 이런 거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록이 공망이 되면 록공, 고홍공 그러니까 록이 공망이 돼서 외로운 기록이다. 그래서 이때는 매사 큰 소리만 치고 되는 일은 없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시박, 이걸 다른 말로 시박대패살, 시박대패일이라고 합니다. 이 록이 공망인 날 60갑자 중에서 시박이니까 10가지 나쁜 기운이란 소린데 이날 찾아온다든지 이날 먼 일을 하면 다 쓸데없는 일로 온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박대패일을 이것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알고 물론 외우지 않아도 록이 공망이 됐다. 이 12운성의 록을 금방 알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12운성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제가 그 12운성 그 관계된 록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공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록이라는 것은 12운성에서 걸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걸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양간과 음간, 12혼성은 구분을 하는데 유김에서는 12혼성 양간, 음간 구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박대패살은 60갑자 중에서 10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양일날, 음일날 이렇게 구분돼서 록이 공망인 날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일날은 갑진일, 을일날은 을사, 그리고 병신, 정해, 무술, 기축, 경진, 신사, 임신, 개해 이렇게 해서 1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박대패일, 시박대패살이라고 해서 이날은 가급적이면 좋은 일, 결혼식이나 개업이나 누구 만남이라든지 뭐 좋은 일, 이사도 가급적이면 이날을 피하는 게 좋고요. 조금 안 좋은 일 같은 경우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이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뭐 이장할 때도 윤달을 많이 찾지만 뭐 윤달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윤달하고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렇게 공망일 이거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태기를 할 때. 그래서 태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박대패를 피하고 또 시박대패살이라는 것은 살이니까 흉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진일날 진시에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은 갑진일날 진시가 아니라 인시죠. 인시가 공망이니까 갑진일날 인시에 누가 찾아왔다. 을사일날 묘시에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신일날 사시에 누가 찾아왔다. 사가 걸록이잖아요. 그리고 정해일날 정해일 같은 경우는 오가 록입니다. 정해일날 오. 그리고 임신일날 해시에 해가 걸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해일날 같은 경우는 자시에 누가 물어봤다든지 누가 찾아왔다든지 그러니까 개해일날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날 록이 공망된 날이지만 특히 자시에 물어봤다. 갑진일날 좋지가 않은데 특히 인시에 누가 물어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같이 밤늦게 누가 물어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차객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날 이인시 새벽같이 원래 새벽 시간 아니어도 시간이 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그게 차객법이라고 하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진일날 인시, 을사일날 뭐 묘시 이런 때는 정말로 어떤 일 하는 게 좋지가 않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시박대패살이고 걸록이 공망인 lok공 고운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일단 찾아온 시간 당일 일간에 대비해서 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몇 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